여러분, 혹시 노후파산, 노인파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은퇴 이후에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노후 파산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포인트. 노후 파산이란 무엇인지, 위험한 이유, 대표적인 3가지 유형, 막을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혹시 노후 파산 위험군은 아닌지 직접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노후 파산이란? 먼저 노후 파산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파산이라고 하면 젊은 시절 빚을 지고 사업이 망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 파산은 조금 다릅니다. 은퇴 후, 즉 정기적 소득이 사라진 상태에서 의료비, 가족 부양, 투자 실패 같은 충격으로 더 이상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만 노후 파산에 빠진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자산이 있었던 분들이 특정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잘 굴려보겠다고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날리는 경우, 혹은 수십 년 모은 돈을 사기 한 번에 빼앗기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즉, 노후 파산은 가난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이라는 거죠. 왜 지금 더 위험해졌나? 그렇다면 왜 지금 노후 파산이 과거보다 더 위험해졌을까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장수 리스크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70세 전후의 인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은퇴 이후 10에서 15년 자금만 준비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년 가까운 시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의료비와 생활비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둘째, 의료비 리스크입니다. 젊을 때 병원비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기, 소소한 질환 정도로 끝나니까요. 하지만 고령에서는 다릅니다. 심장질환, 암, 뇌졸중 같은 중병이 찾아오면 치료 기간도 길고 비용도 큽니다. 특히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생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 반면, 그만큼 연명의료비라는 이름으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중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특히 신용불량자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60대에서 다시 높아집니다. 즉, 준비가 부족하면 누구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 파산의 유형. 그렇다면 노후 파산은 어떤 형태로 찾아올까요? 대표적으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돈 손실형.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사업을 새로 시작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건 확실하다는 말에 혹해서 주식, 코인, 부동산 다단계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되네 하는 착각이 생기면 금액을 늘립니다. 결국 억 단위 손실로 이어지고 한순간에 자산 구조가 무너집니다. 2. 과도한 자녀 지원형. 부모 마음은 자녀를 돕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육비, 생활비, 결혼자금까지 모두 책임지는 순간 노후는 사라집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결혼 자금 평균이 1억 3천만 원, 집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노후 자금이 3억 원인데 절반 이상을 자녀 결혼했으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쉬운살이를 하며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 부모 재정은 고갈됩니다. 3. 은퇴 후 과소비형.
소득이 줄었는데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우입니다. 나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니 이 정도 차는 타야지, 골프 모임은 나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노후에도 퇴직 전 생활 패턴을 이어가면 순식간에 자산이 줄어듭니다. 아껴 써야 합니다. 노후 파산을 막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를 강조드립니다. 1.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말 것. 큰 수익이 난다더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없으니 검증되지 않은 투자는 치명적입니다. 우량 기업, 장기 연금, 안정적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연금 자산 준비. 주식이나 부동산은 한순간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같은 제도권 연금은 평생 지급이 보장됩니다.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3. 은퇴 후에도 일하기. 돈을 벌어서 좋고 벌지 못해도 지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 하루 24시간이 돈 쓰는 시간에서 일하는 시간으로 바뀌니까요. 게다가 성취감, 사회적 관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현역처럼 치열하게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일, 봉사, 파트타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의료 리스크 대비. 의료비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보험을 준비할 때는 큰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의료비 전용 통장을 따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병치료비는 단순 지출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에 절대 큰 돈을 투자하지 말고 연금 등을 통해 고정적인 현금 수입을 만들고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면서 소비하지 않고도 즐거움을 찾고 의료비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간단한 운동을 자주 하여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 4가지만 명심해도 노후 파산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젊을 때의 파산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노후의 파산은 인생 자체를 뒤흔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과연 안전한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파산이 아닌 평안한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